부르고뉴 와인의 생산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가장 위의 지역이 꼬트뉴이, 최고급 와인 산지로서 레드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로마네 꽁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다음으로 중간 지역인 꼬트드본입니다. 이 지역은 화이트 위주의 와인이 생산되고 있고요. 꼬르동 몽나세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 꼬트 살로네즈는 알리고떼의 생산지입니다. 부르고뉴의 와인 등급인데요. 첫 번째는 지방 등급으로서 라벨에 부르고뉴라는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레지오날급이고요. 여러 밭의 포도를 섞어서 만듭니다. 두 번째는 마을 등급입니다. 지브리 산맥의 땅 마르산느처럼 마을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곳은 마을 단위의 포도만 섞어서 만들고요. 세 번째는 프리미어 크리 1등급 와인인데요. 이것은 그랑크리와 섞어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등급인 그랑크리는 그랑크리 포도로만 만들어져서 마을 이름이 없이 샹베르 땅 그랑크루라고 쓰여 있습니다. 부르고뉴 마을 단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브리 샴베인 땅은 힘과 단단함, 반면에 샹벌 뮤지는 감미로움과 섬세함이 특징인데요. 본 로마네는 로마네 꽁티 등 특급밭이 위치해 있고 맛은 여러가지 복합미를 띠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졸레가 가메 품종으로 만들어졌는데 부르고뉴 협회에서 가메라는 품종이 향과 맛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사용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고뉴 바로 밑에 보졸레라는 지역에서 가메 품종을 특화하여 만들게 됩니다. 와인의 양조 방식인데요. 처음에 포도를 통째로 넣고 그 위에 효모를 뿌립니다. 탱크에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효모를 증식시킵니다. 그 후에 알코올이 생성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즙을 짜서 병입 후에 마무리를 합니다. 포도를 통째로 넣어서 발효 후에 포도를 짜내기 때문에 쓴맛이 적고 과일 향이 더 많이 나며 타닌이 적습니다. 단 크리 보졸레의 경우에는 좀 더 숙성 시간이 길어서 보졸레 누보보다 더 타닌감이 있습니다. 보졸레의 등급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신 지도처럼 기본 마을, 그리고 중급 마을, 그 다음에 크리 10개 마을은 상급 마을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보졸레 마을에는 보졸레 로제, 보졸레 누보가 생산이 됩니다. 상급 마을로는 크리 보졸레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브루이, 꼬뚜드 브루이, 모르공, 시루불, 플레리, 줄리에나, 물레아방, 쉐나, 생타무르, 레니 이렇게 10개 마을이 있으려 합니다. 지롱드 강을 중심으로 왼쪽을 좌안, 오른쪽을 우안이라 부릅니다. 좌안의 주요 지역으로는 메독과 오메독이 있는데 오메독에 있는 주요 4가지 지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페스테프는 일반적인 메독 지역의 자갈밭과 다르게 점토질 토양으로 강한 타닌과 높은 산도가 특징입니다. 포이약은 1등급 샤또 무똥 로칠드, 샤또 라뚜르, 샤또 라필드 로칠드 3개가 있는 곳으로 강건하고 파워풀합니다. 마고 지역은 기본적으로 오크 숙성을 시켜서 다른 지역보다 섬세하고 우아합니다. 생줄리앙은 뽀이약과 마고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파워풀하면서도 우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 품종은 일반적인 보르도 블렌딩으로 까베르네 슈비뇽을 메인으로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을 블렌딩해서 만듭니다. 프랑스 론 지역은 프랑스 남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부르고뉴보다 밑에 있습니다. 따뜻한 기후로 인해서 쉬라와 같은 품종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론 와인의 특징은 40년 이상 된 오래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흙향, 후추향, 짙은 블랙베리 향이 강하게 나는데요. 단 북부론의 경우에는 비오니에 같은 화이트 품종이 같이 블렌딩되어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럽고 또 응축된 과일 향이 더해져 있습니다. 론 와인의 포도 품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부 론의 경우에는 레드는 쉬라, 화이트는 마르산느, 루산느, 비오니에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대륙성 기후로서 여름에는 매우 덥고 겨울에는 혹독하게 춥기 때문에 쉬라 품종 그리고 일부 화이트 품종으로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지역으로는 꼬트로띠, 에르미타주가 있습니다. 남부론의 포도 품종은 레드로 쉬라와 함께 그라나시 모드베르 즉 GSM 블렌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으로는 마찬가지로 마르산느, 루산느, 비오니에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지중해성 기후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굉장히 덥고 습합니다. 그래서 그라나시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포도 품종입니다. 대표 지역으로는 샤토네프 디파프 지공다스가 있습니다. 독일 리슬링 와인의 등급은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카비넷, 슈페트레제, 아우스레제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카비네트는 적기에 수확을 합니다. 슈페트레제는 2-3일 정도 늦게 수확을 하는데요. 그만큼 좀 더 당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아우스레제는 잘 익은 것만 선별 수확을 하게 돼서 이 중에서 당도가 가장 높습니다. 독일의 와인 산지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모젤 산지입니다. 가장 유명한 와인 산지로서 독일 와인의 19%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인가우 생산지인데요. 두 번째 탑 생산지로 보젤보다 고급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숙한 맛을 내는데요. 일명 라인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라인 헤센, 생산지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부드럽고 마시기 쉬운 스타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인 팔츠입니다. 두 번째로 큰 생산지인데요. 모젤보다 풍부한 스타일의 리슬링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의 와인 산지들은 라인강을 따라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구대륙과 신대륙 와인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대륙 와인은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 와인을 생산한 지 오래된 나라를 뜻하고요. 신대륙 와인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와인 양조 역사가 비교적 짧은 나라를 뜻합니다. 구대륙 와인은 테루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생산 방식을 통해서 만들고요. 여러 포도를 섞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질 유지를 위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빈티지별로 와인 품질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신대륙 와인의 경우에는 유럽의 식민지였던 국가들로 비교적 근래에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와인 생산 방식에 그들만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와인 품질이 비교적 균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품질 유지를 위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오직 맛으로만 승부를 하는데요. 파리의 심판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6년 프랑스에서 열린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캘리포니아 와인이 모두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미국 와인 주요 산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산량 기준으로 1위는 캘리포니아, 2위는 워싱턴, 3위는 오레곤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캘리포니아는 미국 와인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양성 기후와 따뜻한 기후 때문에 맛이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나파밸리라는 지역을 발견한 후 프랑스 보르도에 버금가는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와인 미라클에서 소개된 바 있는데요. 바로 파리의 심판을 통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프랑스 와인들을 제치고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이 모두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를 전혀 다루지 않았는데요. 뉴욕타임즈 기자가 파리의 심판이라는 기사로 글을 쓰게 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파리의 심판의 화이트 부분 1위는 샤또 몬텔레나 1973년산 샤르도네였습니다. 이에 문제 제기를 해서 30년 후 2006년에 다시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쳤지만 역시 미국 와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1위에서 5위를 보면은 전부 다 캘리포니아 와인으로 순위에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나파밸리 와인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천혜의 기후 때문입니다. 좋은 테루아인데다가 포도가 충분히 익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보르도보다 탄닌은 높지만 부드럽고 풍성한 풍미의 와인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와인을 정리해보면 미국 서남부에 위치해 있고요. 따뜻한 해양성 기후입니다. 오크향이 강하고 맛과 향이 진합니다. 특히 나파밸리는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으로는 소노마 카운티, 나파밸리가 있습니다. 유명한 와인으로는 로버트 몬다비, 오퍼스 원이 있습니다. 나파밸리의 유명한 와인 중에 컬트 와인이 있는데요. 1990년대부터 나파밸리에서 생산된 최고급 명품 와인입니다. 최고급 품질의 포도로 한 해에 500상자만 생산하는데요. 스크리밍 이글, 콜긴, 할란, 셰퍼가 유명합니다. 두 번째로 워싱턴 와인의 특징은 강우량이 낮고 일교차가 커서 과실 풍미가 강하고 산미가 좋은 와인이 특징입니다.
신대륙과 구대륙의 중간 스타일인데요. 구대륙의 때르와 흑향과 신대륙의 뿜뿜한 강한 캐릭터가 섞여 있습니다. 워싱턴은 미국 서북부에 위치해 있고요. 주요 품종으로는 까베르네 쇼비뇽이 있습니다. 칠레 와인과 비슷한 맛과 향을 나타내고요. 메를로도 카쇼처럼 탄닌이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지역으로는 컬럼비아 밸리, 왈라 밸리가 있습니다. 유명한 와인으로는 샤또 생 미셸, 컬럼비아 크레스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레건 와인입니다. 미국 서중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소량 생산자들이 많아서 미국 내에서 거진 소비가 됩니다. 서늘하고 온화한 기후로 피노누아처럼 껍질이 얇은 품종이 주로 재배됩니다. 주요 품종으로는 피노누아, 쉬라, 리슬링, 샤르도네가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월라벤트 밸리, 서던 오리곤이 있습니다. 와인으로는 도멘 드루앙, 에라스를 추천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캘리포니아는 따뜻한 해양성 기후로 오크향이 강하고 맛과 향이 진합니다. 나파밸리는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을 많이 생산을 하고요. 워싱턴 와인은 강우량이 낮고 일교 차이가 커서 과실 풍미가 강하고 산미가 좋은 와인이 특징입니다. 신대륙과 구대륙의 중간 스타일로 주품종으로는 까베르네 쇼비뇽을 많이 생산합니다. 오레곤주는 소량 생산자들이 많아서 미국 내에 대부분 소비가 되고요. 피노누아처럼 껍질이 얇은 품종을 주로 생산합니다. 합니다. 호주의 와인 산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남부에 위치해 있고요. 가장 유명한 바로사 밸리는 100년이 넘는 올드바인이 몰려 있습니다. 주요 품종으로 시라즈가 있습니다. 바로사 다음으로 유명한 산지는 맥라렌 베일입니다. 주요 품종으로는 까쇼, 시라즈, 그라나슈가 있습니다. 바로사 맥라렌에 이어서 클레어 밸리가 있는데요. 주요 품종은 시라즈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동남부에 위치한 야라밸리는 피노누아가 재배되고 있고요. 남쪽에 떨어진 섬인 타스마니아에는 샤르도네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펜폴즈에 야타나가 재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칠레는 지리적으로 남북으로 길쭉하게 4,335km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부 2개 지역, 센트럴 지역, 남부 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동서로는 3개 구역으로 184km 거리로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입니다. 서쪽으로는 해안 지역으로 코스타 지역, 동쪽으로는 안데스 산맥에서 서늘한 바람이 오는 산악지대, 가운데는 두 산맥 사이의 엔트레 지역으로 나뉩니다. 칠레 화이트 와인 산지는 북쪽으로 카사블랑카 밸리와 아컨가와 밸리에서 생산됩니다. 주요 품종으로는 샤르도네와 쇼비뇽 블랑이 주로 생산됩니다. 칠레 레드와인 산지는 프리미엄 산지인 마이포 밸리, 칠레 최대 생산지인 카차포알 밸리와 콜차구아 밸리가 있습니다. 주요 레드 품종으로는 까베르네 쇼비뇽, 메를로, 까르메네르 품종이 재배됩니다. 칠레 와인의 특징은 해안가 안데스 산맥의 영향으로 항상 풍부한 일조량과 밤과 낮의 일교차로 인하여 풍부한 타닌과 아로마가 특징입니다. 특히 칠레는 지역적 특성으로 필록세라, 즉 병충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충제, 화학비료 없이 유기농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3분 만에 끝내는 와인 이야기 더 모먼트였습니다. 매주 한 편씩 업데이트되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